아들 캄보디아 보내면 연락 끊기잖아. 그럼 엄마가 미쳐서라도 돈 긁어 모을 거야. 새벽 3시 아내의 비명에 재호는 깼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비 오는 밤마다 초인종이 정확히 2번만 울리고 멈췄습니다. 인터폰 화면엔 아무도 없었지만 젖은 발자국이 복도 끝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처가에 다녀올 때마다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줄고 발신 좌표 시제한 전화가 하루 서너 통씩 왔습니다. 재호는 손해 사정 일을 합니다. 증거를 모으고 진실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가까운 사람의 진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처남이 말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3달만 일하면 큰 돈을 번다고. 하지만 항공권은 편도였습니다. 재호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누군가 조직적으로 가족을 압박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들은 가족의 모성애까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불법 사채업자의 악랄한 계획에 맞서 증거로 싸운 한 남자의 이야기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재호는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비 오는 밤마다 찾아오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기분 좋은 일이 생기실 겁니다. 새벽 3시 서진이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안 돼. 제발. 엄마한테는 안 돼. 온몸이 식은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어둠 속을 허우적댔습니다. 재호가 아내를 안아줬지만 서진은 한참을 떨고 있었습니다. 마치 정말로 무언가로부터 도망쳐온 사람처럼요. 무슨 꿈 꿨어? 기억 안 나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진의 눈빛에는 공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호의 품에서 빠져나와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그리고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그날 저녁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오면 우리 집은 작아집니다.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줄기가 유리를 때릴 때마다 집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녁 9시 재호는 거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딱딱 초인종이 정확히 2번만 울리고 멈췄습니다. 규칙적이고 차갑게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수세미를 떨어뜨렸습니다. 물소리만 싱크대에서 흘렀습니다. 재호가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빗속에 흔들리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아니, 잠깐. 무언가 보였습니다. 그림자. 현관 왼쪽 구석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카메라 사각지대에. 재호가 현관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도어락 너머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숨을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복도 밖에서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천천히 의도적으로. 문을 열었을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젖은 발자국만 복도 끝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이미 내려간 뒤였습니다. 누구였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부엌 구석에 서서 재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 장난인가 봐. 재호가 대답했지만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는 듯이.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걸.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비가 올 때마다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딱 2번 울리는 초인종. 그리고 사라지는 누군가. 패턴이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만 정확하게. 서진이 오늘도 처갓집을 다녀왔습니다. 돌아올 때마다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줄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핸드폰에는 발신 좌표시 제한 전화만 하루 서너 통씩.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온몸이 굳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걱정돼서 그래요. 재호가 물으면 늘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손톱 밑에는 물어뜯은 자국, 밤마다 안 돼, 제발이라며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재호는 회사에서 손해사정 일을 합니다. 사고 현장을 분석하고 증거를 모으고 진실을 찾아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가까운 사람의 진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왜 처가에 다녀올 때마다 우는지, 누가 이 집 앞에서 숨죽이고 서 있었는지. 국화차를 데워 서진에게 건넸습니다. 그녀는 고맙다는 듯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습니다. 차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차가 잔 밖으로 넘칠 정도로. 여보, 응? 혹시 빚 있어?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차잔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재호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공포와 놀람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아니면 누가 우리 집을 감시하고 있거나. 서진이 차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테이블에 부딪히는 소리가 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절망적으로. 재호는 알았습니다. 뭔가가 시작됐다는 걸. 보이지 않는 위협이 이미 문 앞까지 와 있다는 걸. 회사에서는 사람들이 재호를 윤팀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증에는 윤재호라고 적혀 있습니다. 42해를 살아온 이름입니다. 이름을 밝히는 건 책임입니다. 그리고 지금 재호는 책임져야 할 사람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재호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가락 두 마디만 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걸 켜는 순간 부부 사이에 선이 그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빗물이 세차게 흘렀습니다. 복도 밖에서 또다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의도적으로. 우리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비가 그냥 비로 남을 수 있도록 재호는 증거의 사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호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서진이 보인 공포의 표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내내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경기 지역 불법 사채업자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연 300%가 넘는 고금리로 대출하고 갚지 못할 경우 가족을 협박했습니다. 특히 젊은 가족을 캄보디아 등 해외 불법 취업으로 유인해 연락을 차단하고 그 사이 빚을 더 불려 이자를 받아냈습니다. 재호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캄보디아, 연락 차단, 빚을 더 불림.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딱딱 부딪혔습니다. 회사 휴게실에 들어갔을 때 법무보좌 장소라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재호를 보더니 바로 알아챘습니다. 윤팀 무슨 일 있으세요? 재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라 씨, 만약 가족이 빚 문제로 협박받고 있다면? 소라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녀가 화이트보드로 가서 펜을 들었습니다. 감정 말고 증거. 윤팀, 사람들은 협박당하면 패닉에 빠져요. 무서워서 숨기죠. 근데 그게 제일 위험합니다. 감정은 증거를 가려요. 증거 체인으로 가세요. 원본은 금고, 사본 제출, 파일엔 시간 받기. 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윤팀, 비는 비어야 해요. 비 오는 날만 이상한 일이 생긴다면 그게 우연일까요? 상대가 의도적으로 공포를 조성하는 겁니다.
비를 비로 돌려놔야 해요. 증거로 싸우세요. 재호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서진도 비만 오면 달라졌습니다. 녹음기 추천해 주실 수 있어요? 음성 감지 기능 있는 거로 하세요. 근데 윤팀, 녹음은 수사 단서로만 씁니다. 대화 당사자 아니면 법정 주중거론 어려워요. 대신 경찰이 그걸로 계약서, 메신저, CCTV 찾아줍니다. 재호는 점심시간에 녹음기를 주문했습니다. 초소형, 음성감지, 20시간 녹음, 당일 배송, 오후 내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퇴근 무렵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조심해서 와. 비 온다. 답장은 없었습니다. 소라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감정 말고 증거. 비는 비어야 한다. 오늘부터 재호의 원칙은 간단했습니다. 첫째, 직접 보지 않은 건 단정하지 않는다. 둘째, 모든 접촉은 시간 장소 상대를 메모한다. 셋째, 감정적 대면은 피한다. 집으로 향하는 길, 비가 거세졌습니다. 룸미러를 확인했습니다. 검은 세단이 계속 따라왔습니다. 신호등에서도 차선을 바꿔도 세대 뒤에서 같은 속도였습니다. 차량 번호를 외웠습니다. 36로 4892. 집 앞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검은 세단은 사라졌습니다. 재호는 차 안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만 차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핸드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날짜 오늘. 시각 오후 6시 40분. 검은 세단 미행 의심. 36로 4892. 감정은 흔들리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비가 그치면 물자국이 남듯 증거도 남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8시가 넘어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가가 붉었습니다. 말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재호는 따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에 앉아 메모를 이어갔습니다. 비는 밤새 내렸습니다. 재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진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새벽 2시쯤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딱딱 2번만. 재호가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후드를 쓴 남자가 카메라를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가려졌지만 의도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보라는 듯이 재호가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돌아서서 계단으로 사라졌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여유롭게. 재호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드폰으로 인터폰 화면을 촬영했습니다. 흐릿했지만 후드, 체격, 시각은 기록됐습니다. 새벽 2시 14분. 후드 남성. 초인종 2번 후 도주. 증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택배가 도착한 건 다음 날 점심이었습니다. 회사 우편실에서 받은 작은 상자를 주차장 차 안에서 뜯었습니다. 검은 녹음기. 손가락 2마디 크기였습니다. 설명서를 펼쳤습니다. 사용법은 간단했습니다. 측면 버튼을 길게 누르면 전원, 한 번 더 누르면 녹음. 음성 감지 모드는 소리 날 때만 자동 녹음. 배터리는 한 번 충전해 20시간. 녹음기를 손에 쥐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걸 써야 할까? 하지만 어젯밤 후드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의도적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던 얼굴. 조수석 밑을 확인했습니다. 시트 아래 틈새가 제법 컸습니다. 녹음기를 밀어 넣었습니다. 완벽하게 숨겨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원은 켜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 녹음은 대화 당사자가 아닌 구간이 있어 법정 주중거로는 어렵다.
다만 수사 단서로 연쇄 증거를 찾는 데 쓸 수 있다. 그날 저녁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에 낯선 신발이 있었습니다. 남자 운동화. 처남 도윤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도윤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29살. 취업 준비 중이었습니다. 서진이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매영, 오셨어요? 도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그늘이 졌습니다. 도윤아, 언제 왔어? 아까요. 누나한테 할 말이 있어서. 라면을 먹고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매영. 저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캄보디아요. 3달만 다녀오면 1,000만 원 넘게 벌 수 있대요. 재호의 몸이 굳었습니다. 캄보디아. 어제 라디오 뉴스였습니다. 누가 소개해 준 건데? 아는 형이요. 믿을만해요. 3달이면 금방이잖아요. 그 돈으로 엄마 빚도 갚고. 재호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엄마 빚. 장모님이 빚이 있어? 도윤이 당황해서 서진을 봤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큰 돈은 아니에요. 그냥 생활비. 도윤이 말을 흐렸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얼마나 되는데? 여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얼마나 되냐고. 재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서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가 요즘 힘들어 하세요. 누군가 계속 찾아오는 것 같아요. 재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젯밤 후드 남자처럼. 도윤아, 항공권은? 회사에서 다 대준대요. 왕복? 도윤이 멈칫했습니다. 현지에서 나중에 끊는데요. 재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편도였습니다. 연락은? 한국이랑 통화 자유로워? 당분간은 자제해 달래요. 회사 규정이래요. 재호는 확신했습니다. 편도 항공권, 한국 통화 제한. 라디오 뉴스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도윤아, 그거 하지 마. 위험해. 가면 못 돌아올 수도 있어.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보, 제발. 서진이 재호를 잡았습니다. 누나, 근데 저 안 가면 엄마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제야 재호는 알았습니다. 도윤도 위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도윤아, 장모님 빚 문제 제대로 얘기해봐. 내가 도와줄게. 근데 캄보디아는 절대 안 돼.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후 작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날 밤 도윤이 돌아가고 재호는 서진과 마주 앉았습니다. 서진은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한테 말 못해서. 괜찮아. 근데 이제는 숨기지 마. 같이 해결하자.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재호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녹음기를 작동시키겠다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다시 내렸습니다. 재호는 녹음기를 충전기에 꽂았습니다. 빨간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사흘 후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매영, 그 형이 오늘 공항에서 만나자는데요. 오후 2시 인천공항 체크인 섹션 F요. 알았어. 내가 같이 갈게. 재호는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오후 1시 차에 올라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조수석 및 녹음기에 전원을 켰습니다. 버튼을 3번. 파란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음성 감지 모드 작동. 공항까지 가는 내내 긴장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인천공항 체크인 섹션 F. 랜드사이드. 일반인 접근 가능 구역이었습니다. 멀리서 도윤이 보였습니다. 옆에 낯선 남자.
40대 중반, 검은 점퍼에 야구 모자를 눌러 쓴 거친 인상이었습니다. 재호는 멀찍이 서서 지켜봤습니다. 핸드폰 녹음 앱을 켰습니다. 차량 녹음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남자가 도윤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도윤이 펼쳐보려는 순간 남자가 손을 잡았습니다. 나중에 보라는 듯이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호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항공권은 회사가 다 됩니다. 한국 쪽 연락은 조심하세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불안했습니다. 바로 그때 재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경찰 대표 번호가 떴습니다. 여보세요? 윤재호 씨죠? 합의 안 하면 큰일 납니다. 협박조였습니다. 재호는 바로 끊고 즉시 112로 다시 전화했습니다. 방금 경찰 대표 번호로 전화 오셨나요? 아니요. 저희 쪽에서 건 전화 없습니다. 스푸핑이었습니다. 번호를 속인 겁니다. 재호는 천장에 CCTV 위치를 훑었습니다. 기억해뒀습니다. 민간인은 직접 볼 수 없지만 보안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이 자료 보존 요청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재호는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브로커가 재호를 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구세요? 도윤이 매형입니다. 브로커의 표정이 경계로 변했습니다. 서류 좀 볼 수 있을까요? 사업자 등록증이랑 고용계약서요. 브로커가 멈칫했습니다. 회사 규정상 사진으로만 제공합니다. 원본을 봐야죠. 합법이면 보여줄 수 있잖아요. 브로커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손해사정 일하시죠? 강남 쪽에. 재호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재호의 직업과 근무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서류 없으면 오늘 출국은 보류해야겠네요. 브로커 옆 파견 스태프가 다가왔습니다. 체격이 큰 남자였습니다. 재호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재호가 비틀거렸습니다.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화면에 빨간 REC가 깜빡였습니다. 재호는 즉시 거리를 뒀습니다. 감정적으로 맞붙으면 증거가 흐려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사람 밀쳤어요. 공항 보안 요원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 사람이 절 밀쳤습니다. CCTV 확인해 주세요. 보안 요원이 브로커와 스태프를 봤습니다.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보안실로 동행해 주십시오. 네 사람은 보안실로 이동했습니다. 요원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상황을 보안일지에 기재했습니다. CCTV 확인할 수 있나요? 민간이 직접 보는 건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경찰과 연결해 자료 보존 요청을 넣겠습니다. 요원이 사건 기록 번호를 발급했습니다. 재호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매형 저 오늘은 안 갈게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잘 생각했어. 브로커가 재호를 노려봤습니다. 차갑고 위협적인 눈빛이었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신고 접수됐으니 조심하세요. 재호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브로커와 스태프는 보안실을 나갔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재호는 핸드폰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잘 녹음됐습니다. 브로커의 목소리, 스태프의 폭행, 모든 게 담겼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재호는 룸미러를 자주 확인했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윤을 집 근처에 내려줬습니다. 매형, 정말 고마워요. 도윤아, 그 형이라는 사람 연락 오면 바로 나한테 알려. 알겠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진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도윤이 오늘 캄보디아 안 가기로 했어. 서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엄마는? 서진아, 이제 제대로 얘기해줘.
장모님이 누구한테 빚진 거야? 서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 망설이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엄마가 말 안 하세요. 그냥 무서운 사람들이 계속 찾아온다는 것만. 재호는 서진을 안아줬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알아낼게. 그날 밤 재호는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기록 번호, 핸드폰 녹음, 스푸핑 전화 기록, 112 콜백 통화 내역. 폴더를 만들어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증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패턴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재호는 출근길에 이상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금요일까지 K 발신자 표시 제한이었습니다. 위협적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 장소라를 찾았습니다. 소라 씨, 이거 봐주세요. 전형적인 압박 문자네요. 스크린샷 찍어서 보관하세요. 그리고 윤팀 공항 사건 기록 번호 가지고 경찰서 가세요. 정식 피해 신고 넣으시고요. 오후 3시쯤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매형, 그 형이 또 연락했어요. 이번엔 진짜 가야 한다고, 안 가면 엄마한테 간다고.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디서 만나재? 내일 오후 2시, 또 공항이래요. 알았어. 내가 또 갈게. 다음 날 오후 재호는 공항 근처 카페에서 도윤을 먼저 만났습니다. 매형, 진짜 안 가면 엄마한테 갈까봐 무서워요. 안 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재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공항 체크인 섹션 F로 갔습니다. 브로커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이번엔 2명의 남자가 더 있었습니다. 도윤 씨, 오늘은 진짜 가는 거죠? 브로커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게... 도윤이 망설였습니다. 재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또 만나네요. 브로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류 준비하셨어요? 사업자 등록증 원본, 고용계약서 원본. 아직도 그 소리예요? 못 보여주면 오늘도 못 갑니다. 브로커 옆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자꾸 방해하지 마세요. 방해가 아니라 보호입니다. 원본 없으면 출국 보류. 재호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브로커가 짜증스럽게 혀를 찼습니다. 도윤 씨, 형은 집에 가 계시고. 브로커가 도윤을 끌어당기려 했습니다. 재호가 막아섰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비켜요. 안 비킵니다.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보안 요원이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넘어갑니다. 하지만 금요일까지 결정하세요. 안 그러면 어머니가 힘들어지실 겁니다. 직접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재호는 핸드폰 녹음 앱을 확인했습니다. 작동 중이었습니다.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브로커가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3명의 남자는 빠져나갔습니다. 도윤이 떨고 있었습니다. 매형, 어떡해요? 괜찮아. 이제 경찰 가자.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담당 형사가 나왔습니다. 공항 사건 기록 번호 있으시죠? 네, 여기요. 형사가 컴퓨터로 확인했습니다. 자료 보존 요청 진행 중이네요. 협박 피해 신고 넣으시겠어요? 네. 녹음 파일이랑 문자 증거 있습니다. 형사가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충분합니다. 진술서 작성하시고 증거 제출해 주세요. 1시간 후 절차가 끝났습니다. 조만간 해당 인물들 소환할 겁니다. 추가 접촉 있으면 즉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이제 괜찮은 거죠? 도윤이 물었습니다. 응. 일단은. 재호가 대답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금요일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재호는 룸미러를 확인했습니다. 검은 세단이 다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더 가까웠습니다. 한 대 뒤에서 재호는 차선을 바꿨습니다. 검은 세단도 따라 바꿨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신호등에 멈췄습니다. 룸미러로 차량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36너 4892. 저번에 봤던 그 차였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재호는 급가속했습니다. 검은 세단도 속도를 올렸습니다. 재호는 갑자기 우회전했습니다. 편의점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검은 세단은 지나쳤습니다. 재호는 차 안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10분 후 조심스럽게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검은 세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진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여보, 얼굴이 왜 그래요? 괜찮아. 피곤해서. 재호는 서진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재호는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날짜 오늘. 검은 세단 미행. 36너 4892. 신호등에서 급가속. 편의점 주차장 회피. 증거가 계속 쌓였습니다. 금요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재호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데드라인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도윤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매형, 엄마 집 앞에 사람들이 왔어요. 알았어. 주소 보내. 재호는 장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구도심 주택가, 좁은 골목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검은 세단이 서 있었습니다. 36너 4892. 미행하던 그 차였습니다. 대문 앞에 브로커와 2명의 남자. 도윤이 그들 앞을 막고 있었습니다. 안 돼요. 엄마한테는 손대지 마세요. 도윤 씨, 기회 줬잖아요. 금요일까지래요. 저 갈게요. 캄보디아 갈게요. 이미 늦었어요. 이제 직접 받아야죠. 브로커가 대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장모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호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브로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가족이니까요. 물러서세요. 당신 상관없는 일이에요. 상관 있습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했고 녹음도 다 됐어요. 재호가 핸드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녹음 중이었습니다. 브로커 옆 남자가 재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재호의 손목을 휙 밀쳤습니다.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딱 소리. 화면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빨간 아리씨는 여전히 깜빡였습니다. 재호는 즉시 거리를 뒀습니다. 감정적으로 맞붙으면 증거가 흐려집니다. 폭행입니다. 다 녹음됐어요. 골목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이 열렸습니다. 브로커가 혀를 찼습니다. 오늘은 넘어갑니다. 하지만 돈은 받아야죠. 법대로 하세요. 법정 이율 넘으면 무효예요. 계약서에 도장 찍었어요. 3명의 남자는 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봤습니다. 압박이었습니다. 재호는 바닥에 핸드폰을 주었습니다. 화면은 깨졌지만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도윤아, 장모님 모시고 나와. 대문이 열렸습니다. 장모님이 나왔습니다. 60대 중반, 수척한 얼굴.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저 재호예요. 서진이 남편. 재호야. 미안하다. 괜찮아요. 차 타세요. 3사람은 재호의 차에 올랐습니다. 검은 세단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검은 세단이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매형,
뒤에서 따라와요. 알아. 경찰서로 갈 거야. 재호는 속도를 올렸습니다. 검은 세단도 속도를 맞췄습니다. 신호등마다 바로 뒤에 붙었습니다. 장모님이 뒷좌석에서 작게 흐느꼈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참으세요. 관할 경찰서가 보였습니다.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검은 세단은 경찰서 앞에서 멈췄습니다.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민원실로 들어갔습니다. 지난번 담당 형사를 찾았습니다. 오늘 추가 폭행이랑 협박이 있었습니다. 재호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형사가 들어봤습니다. 충분합니다. 피해자분은? 형사가 장모님을 봤습니다. 네. 저 때문에. 괜찮습니다. 진술만 해주시면 됩니다. 1시간 넘게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장모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5년 전 남편 병원비로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월 30% 이자. 지금까지 2천만 원 넘게 갚았지만 원금은 줄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 최고 이율은 연 20%입니다. 월 30%면 연 360%. 완전히 불법이에요. 이미 갚으신 돈으로 계산하면 원금은 다 갚으셨습니다. 장모님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네. 오히려 돌려받으셔야 해요. 긴급 체포 영장 청구하겠습니다. 오늘 안에 검거 들어갑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주차장에 검은 세단은 없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우리 집에 가세요. 괜찮니? 서진이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재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안도감이 흘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서진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서진이 달려와 장모님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긴급 체포했습니다. 3명 모두요. 감사합니다. 재호는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장모님과 서진이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경찰이 체포했대요. 장모님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맙다, 재호야.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고 긴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이막이 열렸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공항에서 돌아온 재호는 회사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쥔 손에서 땀이 식어갔습니다. 룸미러로 뒤를 확인했습니다. 검은 세단이 보이지 않았지만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떴습니다. 최태준. 재호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받았습니다. 괜히 찌르면 다쳐요, 윤팀. 가족이란 손 떼시는 게 좋을 겁니다. 목소리가 비웃듯 가벼웠습니다. 협박이라기보다 장난에 가까웠습니다. 내용은 비었고 볼륨만 컸습니다. 재호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녹음 앱의 빨간 불이 깜빡였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휴게실 유리문 너머로 장소라가 보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다가 재호를 보더니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재호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팀, 얼굴색이 안 좋은데요? 재호는 문을 닫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소라 씨, 최태준이라고 아세요? 장소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가 화이트보드로 다가가 펜을 들었습니다. 큼지막하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최태준은 장남, 허세로 주변 어지럽힘, 최태섭은 둘째, 자금 라인 핵심, 진짜 위험, 최태민은 막내,
형들과 틀어짐. 내부 문건 접근 가능. 재호는 화이트보드를 바라봤습니다. 선들이 명확하게 그어졌습니다. 장소라가 펜으로 최태섭을 동그라미 쳤습니다. 윤팀, 허세가 소음을 만들면 문서는 조용히 출구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최태준이 전화하고 협박할 때 최태섭은 뭐 하고 있을까요? 재호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증거를 없애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막내 최태민. 형들이랑 완전히 틀어졌대요. 내부 반발 때문에 문건 접근 가능하다는 소문이 있어요. 장소라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덧붙였습니다. 근데 조심하세요. 함정일 수도 있으니까.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최태준 전화 녹음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파일명에 날짜와 시간을 붙여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증거체인. 원본은 금고, 사본은 제출, 시간은 박아 넣는다.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서 검은 세단이 보였습니다. 36너 4892. 재호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차 안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고개를 천천히 돌려 재호를 바라봤습니다. 의도적이었습니다. 보라는 듯이. 재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걸었습니다. 하지만 등 뒤로 시선이 박혔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검은 세단이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여유롭게. 오후 3시쯤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저 최태민입니다. 형들 하는 짓더는 못 봐주겠어요. 내일 만나요. 재호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혔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장소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최태민이 연락 왔어요. 답이 빠르게 왔습니다. 만나세요. 공개된 장소. 녹음 필수. 재호는 최태민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회사 근처 카페. 그날 저녁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재호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서진이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여보.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전화 왔어. 도윤이 목소리였어. 근데 이상했어. 재호가 다가가 서진을 안았습니다. 뭐라고 했어? 누나, 나 지금 캄보디아야. 돈 안 보내주면 못 나와. 이렇게 말했는데 목소리는 도윤인데 억양이 달랐어. 기계 같았어. 딥페이크였습니다. 음성 합성. 재호는 즉시 도윤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윤아, 지금 어디야? 집이요. 왜요, 형? 재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전화를 끊고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도윤이 집에 있어. 그 전화는 가짜야. 서진이 재호의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재호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제 선을 넘었습니다. 가족을 직접 건드렸습니다. 그날 밤 재호는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최태준은 허세, 소음 담당, 전화 협박. 최태섭은 자금 라인, 실제 위험 인물. 최태민은 내부자, 진위 불명, 함정 가능성, 딥페이크 음성 협박, 서진 대상, 도윤 목소리 도용, 검은 세단 36너 4892 회사 앞 미행. 오후 3시. 관계가 정리됐습니다. 패턴이 보였습니다. 허세가 소음을 만들 때 진짜 위험은 조용히 다가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재호는 커튼을 걷어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건너편 주차장에 검은 세단이 서 있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지만 누군가 안에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재호는 커튼을 닫았습니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흐릿했지만 차량 번호는 보였습니다. 36너 4892. 메모에 적었습니다. 밤 11시. 집 앞 주차장. 검은 세단 대기 중. 증거가 쌓였습니다. 이제 웃음이 필요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긴장 사이를 잇는 다리는 무너졌습니다. 이제 건너야 할 때였습니다. 점심시간 재호는 차 안에서 레코더 파일을 다시 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먼저 문 여는 소리, 젖은 신발이 문턱을 밟는 소리, 그리고 낮은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금요일까지 100만이라도 가져와. 못 가져오면 딸한테서 받지. 아들, 캄보디아 보내버리면 몇 달은 조용하겠지. 그새 이자가 또 붙을 테고. 재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도윤의 캄보디아 취업.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진정해야 했습니다.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차량 녹음은 수사 단서로만. 법정 주증거는 USB 계약서, 메신저, CCTV, 콜백 녹취로. 원칙을 다시 적었습니다. 차량 녹음은 법정에서 직접 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사 단서로 넘기면 경찰이 다른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회사로 돌아가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장소라였습니다. 윤팀, 지금 시간 돼요? 급해요. 재호는 서둘러 휴게실로 올라갔습니다. 장소라가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윤팀, 이거 봐요. 화면에 동네 커뮤니티 게시글이 떠 있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남 손해사정 팀장, 불법 대부업자와 결탁 의혹. 재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공항에서 찍힌 사진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각도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재호가 브로커와 친하게 대화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음성 파일도 있었습니다. 재생했습니다. 돈은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재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재호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딥페이크예요. 장소라가 말했습니다. 음성 짜깁기 한 거죠. 윤팀 목소리는 맞는데 문장을 조작했어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다 연결돼 있네. 손해사정사가 대부업자랑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재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윤팀, 당황하지 마세요. 절차가 있어요. 장소라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URL 전체 캡처하세요. 게시자 아이디, 업로드 시각, 첨부 파일까지 전부요. 그리고 플랫폼에 즉시 신고, 딥페이크 및 명예훼손으로요. 저한테도 파일 보내주세요. 재호는 즉시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플랫폼 신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장소라에게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좋아요. 이제 이 파일들은 타임스탬프와 함께 백업돼요. 나중에 법정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론전에는 여론전의 절차가 있습니다. 윤팀, 이건 조직적이에요. 최태섭 라인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윤팀을 고립시키려는 거죠.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오후가 되어 재호는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증거 폴더를 열었습니다. 날짜별로 줄지어 있었습니다. 공항 사건 기록 번호, 스푸핑 전화 대시 콜백 녹취, 차량 녹음 대시 협박 내용, 딥페이크 게시글 대시 전체 캡처, 파일명에는 모두 날짜와 시간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폴더는 법정에서 연표가 될 것입니다. USB에 사본을 저장했습니다. 원본은 클라우드에, 사본은 USB에.
이중 백업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신호등에서 룸미러를 확인했습니다. 검은 세단이 보였습니다. 36로 4892. 또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침착하게 핸들을 잡았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직진했습니다. 세단도 따라왔습니다. 재호는 갑자기 우회전했습니다. 세단도 우회전했습니다. 다시 좌회전했습니다.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세단이 가까워졌습니다. 한 대 뒤였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앞에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재호는 급하게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세단은 지나쳤습니다. 차 안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10분 후 조심스럽게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검은 세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오후 6시 40분. 검은 세단 미행. 골목 추격. 편의점 회피. 기록이 쌓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서진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평소처럼 웃으며 들어갔습니다. 다녀왔어요. 어서 와요. 오늘 특별한 일 없었어요? 아니요. 평범한 하루였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을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재호는 생각했습니다. 상대는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딥페이크로 명예를 공격하고 미행으로 심리를 압박하고 가족을 협박합니다. 하지만 재호에게도 무기가 있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증거는 감정을 이깁니다. 로그는 거짓을 이깁니다. 절차는 혼란을 이깁니다. 그날 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증거 체인표를 만들었습니다. 1단계 차량 녹음, 2단계 사건 기록 번호, 3단계 USB 계약서, 4단계 스푸핑 전화, 5단계 딥페이크, 6단계 차량 번호 메모, 6단계의 체인이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비는 그저 비였습니다. 흔적을 남기는 비였습니다. 그 흔적으로 재호는 길을 찾을 것입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비가 다시 내렸습니다. 재호는 퇴근 후 장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서진이 아침부터 연락이 안 됐습니다. 오래된 주택가였습니다. 골목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비가 담벼락을 타고 흘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재호는 멈췄습니다. 검은 세단이 보였습니다. 36로 4892. 장모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세단 옆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에 젖고 있었습니다. 대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돈 가져왔어? 오늘까지라고 했잖아.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재호는 멀찍이 서서 지켜봤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오후 7시 20분. 장모님 댁앞. 검은 세단 36로 4892. 남자 1명. 키 약 175. 검은 점퍼. 대문 두드림. 남자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나와. 재호는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정면 충돌은 피해야 했습니다. 대신 112에 전화했습니다. 신고합니다. 주택가에서 협박이 벌어지고 있어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순찰차 출동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 재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경찰 대표 번호가 떴습니다. 재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즉시 끊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112로 전화했습니다. 방금 경찰 대표번호로 전화 왔나요? 아닙니다. 두 번째 스푸핑이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찰차가 골목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서둘러 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골목이 좁았습니다. 순찰차가 막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 세우세요. 남자는 차를 세웠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재호는 경찰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신고한 사람입니다. 저분이 장모님 댁 대문을 두드리며 협박했어요. 경찰이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남자가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무슨 일로 여기 오셨습니까? 그냥 아는 분 찾아왔어요. 대문 두드리며 소리 지른 건? 그런 적 없는데요. 재호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녹음 있습니다. 시각, 차량 번호, 상황 전부 기록했어요. 경찰이 재호를 받습니다. 파일 전송해 주시겠어요? 재호는 즉시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경찰이 들어봤습니다. 돈 가져왔어? 오늘까지라고 했잖아. 남자의 목소리가 선명했습니다. 명백한 협박입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깐만요. 오해예요. 경찰서에서 얘기하시죠. 남자는 순찰차에 올랐습니다. 검은 세단은 견인됐습니다. 경찰이 재호에게 말했습니다. 진술서 작성하러 내일 경찰서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순찰차가 떠났습니다.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호는 장모님 댁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저 재호예요. 대문이 열렸습니다. 장모님이 떨고 계셨습니다. 서진이 안에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괜찮아요. 경찰이 데려갔어요. 장모님이 주저앉으셨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재호는 장모님을 부축했습니다. 서진이 엄마를 안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호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문틈에 종이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꺼내서 펼쳤습니다. 내일까지 200. 안 그러면 딸.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위협은 명확했습니다. 재호는 종이를 비닐봉투에 넣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어머님, 이거 언제 들어왔어요? 오늘 오후쯤 대문 열었더니 끼워져 있더라. 재호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메모했습니다. 그날 밤 재호는 장모님과 서진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룸미러를 자주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장모님을 안방에 모셨습니다. 재호는 거실에서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오후 7시 20분. 장모님 댁. 협박 현장. 오후 7시 23분. 스푸핑 전화 두 번째. 오후 7시 30분. 경찰 출동. 남자 연행. 협박 문구종이. 증거 확보.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조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수도 있었습니다. 증거를 남겼습니다. 재호는 여전히 원인을 묻지 않았습니다. 정면 충돌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빠짐없이 쌓았습니다. 이 싸움은 감정의 절정이 아니라 사실의 밀도로 끝납니다. 창밖으로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재호는 커튼을 닫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증거 폴더가 두꺼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섣부른 단정을 할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문턱만 넘기면 사실로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버티고 분류하고 기록할 때입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호는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 표시가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서류가 나왔습니다. 가압류 예고 통지서. 재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법원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체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레이아웃도 어색했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터넷에서 실제 법원 문서 샘플을 찾았습니다.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폰트가 달랐습니다. 여백 간격도 달랐습니다. 직인의 크기도 차이가 났습니다. 가짜였습니다. 재호는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실제 샘플과 비교표를 만들었습명의 파일명의 날짜와 시간을 붙였습니다. 오전 10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윤재호 씨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했습니다. 네. 저는 K보험 상담사 김민수입니다. 어머니 보험건으로 연락드렸어요. 재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떤 건인가요? 어머니 보험을 리모델링 하시면 의료비와 빚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재호는 즉시 알았습니다. 함정이었습니다. 먼저 확인해 볼 게 있어서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즉시 K보험 공식 고객센터에 전화했습니다. 고객님, 저희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짧은 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명확했습니다. 재호는 통화 내용을 녹취했습니다. 스크린샷도 찍었습니다. 모두 기록했습니다. 오후 2시 재호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최태민을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 피로가 짙었습니다. 재호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핸드폰 녹음 앱을 켰습니다. 윤재호 씨죠? 네. 최태민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불안해 보였습니다. 형들이 하는 짓, 더는 못 봐주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재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도와주시려는 건가요? 저도 피해자예요. 형들이 저한테도 똑같이 했거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엇을 도와주실 수 있나요? 내부 문건이요. 계약서 원본, 입출금 내역, 메신저 지시 내용. 다 있어요. 재호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언제 주실 수 있나요?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안전하게 빼내야 해요. 최태민이 일어섰습니다. 연락드릴게요. 최태민이 카페를 나갔습니다. 재호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진짜일까요? 함정일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신호등에서 룸미러를 확인했습니다. 검은 세단이 보였습니다. 36로 4892. 또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재호는 출발했습니다. 세단도 바짝 붙었습니다. 경적을 울렸습니다. 빵빵. 재호는 차선을 바꿨습니다. 세단도 바꿨습니다. 계속 붙어 다녔습니다. 재호는 큰 도로로 나갔습니다. 차가 많았습니다. CCTV가 있었습니다. 세단은 속도를 늦췄습니다. 대형마트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안전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마트로 들어갔습니다. 검은 세단은 주차장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따라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30분쯤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세단은 사라졌습니다.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오후 6시 40분. 검은 세단 36로 4892. 바짝 미행. 경적. 위협 운전.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진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어서 와요. 오늘은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하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증거 폴더를 확인했습니다. 가짜 가압류 문서, 비교표, 보험 사칭 전화, 녹취, 최태민 면담, 녹음, 검은 세단 위협 운전. 증거가 계속 쌓였습니다.
상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가짜 문서, 사칭 전화, 위협 운전. 하지만 모두 증거로 남았습니다. 재호는 파일을 정리하고 USB에 백업했습니다. 원본은 클라우드에, 사본은 USB에. 창밖으로 비가 또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악당이 가까워질수록 증거도 쌓입니다. 이틀 후 도윤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형? 그 형이 또 연락했어요. 이번엔 진짜 가야 한대요. 재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디서 만나재? 오늘 오후 2시 인천공항이래요. 알았어. 내가 갈게. 재호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차를 몰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조수석 및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배터리가 충분했습니다. 핸드폰 녹음 앱도 준비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 섹션 F였습니다. 멀리서 도윤이 보였습니다. 옆에 브로커가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파견 스태프도 2명 더 있었습니다. 재호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도윤아. 브로커가 재호를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서류 확인하러 왔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원본, 고용계약서 원본 보여주세요. 현지 규정만 따르면 됩니다. 서류는 현장에서, 원본 없으면 출국 보류입니다. 브로커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스태프 2명이 재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자꾸 방해하지 마세요. 방해가 아니라 보호입니다.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재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진이었습니다. 재호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집에 그 남자가 또 왔어. 지금 현관 앞에 있어. 재호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문 열지 마. 내가 지금 112 신고할게. 재호는 즉시 112에 전화했습니다. 신고합니다. 우리 집 현관 앞에 불법 채권 추심자가 와 있어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출동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재호는 브로커를 받습니다. 동시에 2곳에서 압박하시는 거예요? 브로커가 비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전 여기 있잖아요. 조직적으로 움직이시는 거죠. 재호는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원본 서류 없으면 오늘은 못 가. 이건 내 안전을 위한 최소한이야. 도윤이 망설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근데 형, 안 가면 엄마가. 괜찮아. 내가 다 해결할게. 재호는 브로커를 똑바로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브로커가 혀를 찼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재호는 도윤을 데리고 공항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서진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재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엑셀을 깊게 밟았습니다. 1시간 후 집에 도착했습니다. 순찰차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재호는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여보. 재호가 달려가 서진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떨렸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하지만 인터폰 녹화가 있네요. 경찰이 인터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남자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가려졌지만 체격이 보였습니다. 이분 아세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며칠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재호가 설명했습니다. 장모님 댁 사건, 검은 세단 미행, 협박 전화.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련의 사건으로 보이네요. 정식 피해 신고 넣으시겠어요? 네. 경찰서로 갔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증거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공항 사건 기록 번호, 스푸핑 전화 녹취, 차량 녹음 파일, 가짜 가압류 문서, 검은 세단 차량 번호 메모, 인터폰 녹화, 담당 형사가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증거가 탄탄하네요. 수사 들어가겠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진이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이 흔들렸습니다. 재호가 서진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서진이 재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그날 밤 재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공항의 밝음과 현관의 어둠. 두 개의 전선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재호는 한쪽만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쪽은 뚫렸습니다. 여전히 원인은 묻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섣불리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더 정확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턱만 넘기면 사실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버티고 분류하고 기록할 때입니다.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오후 2시, 공항, 브로커 재등장, 원본 서류 거부, 동시 공격, 집 현관 침입 시도, 인터폰 녹화 확보, 경찰 정식 피해 신고 완료. 증거가 계속 쌓였습니다. 하지만 공격도 거세졌습니다. 재호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쏟아졌습니다. 번개가 쳤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벽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재호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쏟아졌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공항 사건 기록 번호, 스푸핑 전화, 차량 녹음, 가짜 문서 모두 있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할까요? 손가락으로 핸드폰을 켰습니다. 폴더를 열었습니다. 파일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때 클라우드 AUTO 폴더에서 알림이 떴습니다. 자동 백업된 파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누락된 녹음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낮은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월 30에 도장 찍으셨죠? 늦으면 딸한테서 받지. 아들, 캄보디아로 편도 보내버리면 몇 달은 조용해. 그새 이자가 또 붙겠지만. 재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도윤의 캄보디아 취업.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사채업자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들을 해외로 보내 연락을 차단하고 그 사이 장모님을 압박해 이자를 불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재호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도윤이 보낸 사진을 다시 열었습니다. 며칠 전 도윤의 집 현관 문틈으로 밀어 넣어진 USB였습니다. USB 안에는 스캔된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월 30%, 가족 채권 회수라는 문구, 대표자 이름 최태섭. 재호는 한참을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진짜일까요? 누가 왜 이걸 보낸 걸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새벽 3시에 재호는 받았습니다. 윤재호 씨?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조용했습니다. 네, 저 최태민입니다. 재호의 몸이 긴장했습니다.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네. 형들이 하는 짓 더는 못 봐주겠어요. USB 받으셨죠? 네. 그게 진짜입니다. 원본 계약철은 형 사무실 금고에 있어요.
비밀번호는 알아냈어요. 재호는 숨을 참았습니다. 왜 도와주시는 건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 최태민이 말했습니다. 저도 당했거든요. 3년 전에 형들이 제 여자친구 가족을 협박했어요. 결국 헤어졌어요. 그때부터 복수하고 싶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내일 낮에 만나요. 입출금 내역이랑 메신저 캡처 드릴게요. 그걸로 경찰이 영장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재호는 한참을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믿어야 할까요? 함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증거 체인을 보면 USB 계약서는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재호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증거 체인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1단계 차량 녹음 수사 단서, 2단계 사건 기록 번호 CCTV 자료 보존, 3단계 USB 계약서 보조 증거 원본 대조 예정, 4단계 스푸핑 전화 112 콜백으로 진위 확보, 5단계 딥페이크 플랫폼 신고, 6단계 차량 번호 메모 미행 패턴, 6단계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주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압수될 원본 계약철, 메신저 지시 정황, 수사기관이 확보할 CCTV, 장소라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차량 녹음은 법정에서 직접 쓰기 어렵습니다. 수사 단서로만 넘기세요. 주증거는 압수될 원본 계약철, 메신저 지시, CCTV, 112 콜백 녹취로 가야 해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칙을 지켜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번개가 쳤습니다. 천둥 소리가 집을 흔들었습니다. 비가 더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재호는 안방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서진이 자고 있었습니다. 아니,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울다가 잠든 것이었습니다. 재호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새벽 3시, 최태민 전화, 내부 문건 제공 약속, 입출금 내역, 메신저 캡처, 내일 낮 전달 예정, 누락 녹음 발견, 도윤 캄보디아 계획 전모 확인, 사채업자의 조직적 범행, 기록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모든 점이 하나의 선을 그렸습니다. 처음으로 선이 보였습니다. 재호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내일을 그렸습니다. 최태민을 만납니다. 문건을 받습니다. 경찰에 제출합니다. 영장이 나옵니다. 압수수색이 들어갑니다. 원본 계약철이 나옵니다. 그리고 끝납니다. 비가 그냥 비로 돌아옵니다. 새벽 4시쯤 재호는 잠깐 졸았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서진과 도윤과 장모님이 웃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렸지만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산을 쓰고 걸었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재호는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서진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벌써 일어났어요? 응. 오늘 중요한 날이야. 무슨 일인데? 곧 끝날 거야. 이 모든 게 서진이 재호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괜찮아. 우리 함께니까. 재호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조수석 및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배터리가 충분했습니다. 핸드폰 녹음 앱도 준비했습니다. 메모장도 열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벽이 왔습니다. 오전 10시 재호는 회사 근처 카페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핸드폰 녹음 앱을 켰습니다. 10분 후 최태민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재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자리에 앉으며 봉투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입출금 내역, 메신저 캡처, 계약서 사본. 모든 증거가 봉투 안에 있었습니다. 재호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빼곡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에는 최태선 명의의 계좌번호가 선명했습니다. 메신저 캡처에는 더 명확한 지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김 여사 집 다녀와. 못 받으면 딸 직장으로. 도윤이 캄보디아 보내는 거 확정. 편도로 끊어. 윤재호 그 새끼 계속 따라다녀. 겁만 주고 손대지는 마. 재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증거가 여기 있었습니다. 최태민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본 계약철은 형 사무실 금고에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영장을 가지고 가면 나온다고 했습니다. 복수라고 했습니다. 형들이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고 했습니다. 이제 끝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최태민이 일어나 카페를 나갔습니다. 재호는 즉시 장소라에게 전화했습니다. 증거가 나왔다고 알렸습니다. 10분 후 장소라가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건네받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증거체인표를 완성했습니다. 7단계였습니다. 차량 녹음부터 최태민 제공 문건까지 하나하나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장소라가 강조했습니다. 원본은 금고에, 제출은 사본으로 모든 파일에는 시간을 박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경제범죄수사팀에 일괄 접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임시보호 조치도 신청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호는 즉시 서류를 스캔했습니다. 파일명의 날짜와 시간을 붙였습니다.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원본은 비닐봉투에 넣어 밀봉했습니다.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제범죄수사팀을 찾았습니다. 담당 형사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입출금 내역과 메신저까지 있으니 영장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틀 정도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재호는 임시보호조치 신청서도 작성했습니다. 가족이 계속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가 접수를 마쳤습니다. 보호조치가 들어가면 상대방이 접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위반하면 즉시 체포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재호는 차에 올라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됐습니다. 증거 체인이 완성됐습니다. 경찰이 움직입니다. 재호는 도윤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브로커한테 문자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밤 8시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원본 서류를 지참하라고. 형사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밤 8시 브로커 미팅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현장 체포가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답이 빠르게 왔습니다. 영장을 긴급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대기팀을 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후가 지나갔습니다. 재호는 회사에서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오늘 밤으로 가득했습니다. 오후 5시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긴급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했습니다. 오늘 밤 8시에 현장팀을 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오후 6시 재호는 집에 들렀습니다. 서진과 장모님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오늘 좀 늦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곧
다 끝날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밤이면 서진이 재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빛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재호는 괜찮다고 웃었습니다.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카페로 향했습니다. 오후 7시 50분 카페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에 형사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배치돼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재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준비됐냐고 물었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안에 들어가 있으면 신호를 받는 즉시 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호는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핸드폰 녹음 앱을 켰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오후 8시 정각 브로커 구상우가 들어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호가 물었습니다. 서류를 가져왔냐고. 구상우가 비웃었습니다. 그런 건 없다고 했습니다. 현지에서 다 처리된다고 했습니다. 재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출국은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구상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꾸 이러면 진짜 후회할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재호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형사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형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구상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체포영장이 집행됐습니다. 불법 고금리 대부, 협박, 사기방조 혐의였습니다. 구상우는 말없이 수갑을 찼습니다. 증거 체인이 잠겼습니다. 당일 밤 구상우 체포 직후였습니다. 수사팀은 그의 휴대폰을 확보했습니다. 메신저 내역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태섭과의 지시 정황이 선명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수사팀은 최태섭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재호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장소라가 참관인으로 입회했습니다. 새벽 5시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형사들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 금고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금고가 열렸습니다. 서랍 깊숙이 원본 계약철이 나왔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장모님 이름이 적힌 계약서도 있었습니다. 월 30%라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입출금 내역도 함께 나왔습니다. 장부에는 수십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장소라가 재호에게 속삭였습니다. 원본 계약철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눈빛이 빛났습니다.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현행 법정 최고 이율은 연 20%라고 했습니다. 월 30%는 연 360%였습니다. 이자 조항은 무효라고 판정했습니다. 가족 채권 회수 조항도 위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팀이 움직였습니다. 최태민이 제공한 USB 파일과 압수된 원장부를 비교했습니다. 해시값이 일치했습니다. 조작되지 않은 원본이었습니다. 오전 8시 최태섭이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구상우가 다 한 거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메신저 지시, 입출금 내역, 원본 계약철, 모든 게 최태섭을 가리켰습니다. 보조 증거와 주증거가 맞물렸습니다. 체인이 완전히 잠겼습니다. 한 달 후 법정이었습니다. 재호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재호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언제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는지, 어떻게 증거를 모았는지, 가족이 어떤 위협을 받았는지.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차량 녹음이 불법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재호는 답했습니다. 수사 단서로만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법정 주증거는 따로 확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증거체인 표를 받습니다. 7단계가 명확하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끊어진 곳이 없었습니다. 재판은 3번 이어졌습니다. 매번 새로운 피해자가 증언했습니다. 최태섭의 범행은 광범위했습니다. 수십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2달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사는 담담하게 읽었습니다. 피고 최태섭, 불법 고금리 대부, 협박, 폭행, 사기 미수, 징역 4년, 피해자에게 부당이득 약 2천만 원 환수. 정사는 판결문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잠정적 금지는 정식 보호 명령으로 전환됐습니다. 최태섭은 향후 5년간 피해자들에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재호는 서진과 장모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장모님이 재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했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재호는 장모님 댁을 찾았습니다. 현관문을 새로 칠하기로 했습니다. 벗겨진 파란 페인트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도윤도 함께 왔습니다. 국내에서 새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정직한 곳이었습니다. 왕복 항공권은 필요 없었습니다.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파란색이었습니다. 깨끗하고 밝았습니다.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현관 앞에 새 카메라도 설치했습니다. 우편함도 교체했습니다. 더 이상 이상한 종이가 꽂히지 않았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현관캠 화면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초인종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깊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장소라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윤팀 수고하셨어요. 비는 이제 그냥 비예요. 재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렀습니다. 곱게 깨끗하게 두려움 없이. 이제 비는 그저 비였습니다. 초인종은 그저 초인종이었습니다. 핸드폰 벨소리도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재호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배터리를 뺐습니다. 이제 필요 없었습니다. 메모장을 덮었습니다. 증거 폴더를 닫았습니다. USB를 금고에 넣었습니다. 기록은 끝났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재호는 서진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우산을 썼습니다.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여보, 이제 괜찮은 거죠? 서진이 물었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재호가 답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니까, 함께니까. 빗소리가 우산을 두드렸습니다. 리듬이 있었습니다. 평온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빗속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재호는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비를 두려워한다면 말해줄 것입니다. 비를 비로 돌려놓는 방법은 감정이 아니라 절차라고. 증거는 감정을 이긴다고. 로그는 거짓을 이긴다고. 기록은 흔적을 남긴다고. 그리고 그 흔적으로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비가 그쳤습니다. 하늘이 개었습니다.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재호와 서진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평온하게. 우리가 끝까지 증거의 사슬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해 겨울, 재호는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건 용기가 아니라 기록이었습니다. 한 글자, 한 파일, 한 타임스탬프가 쌓여 사슬이 되고 그 사슬이 우리를 지켰습니다. 비는 이제 그냥 비입니다. 당신의 비도
언젠가 그냥 비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